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한번 오늘 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델타 타임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델타 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좀 그냥 아무 그냥 뭐 개념 없이 그냥 쓰라니까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뭔지 좀 하고 언급을 하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델타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게임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프레임. 프레임이 뭐냐면, 자, 지금 대본 자체를 지금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줬는데 업데이트가 계속 돈다 그랬죠. 그렇죠? 계속 돌아서 도는데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니티 상에서 한 60프레임 정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보이는데 프레임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레임이라는 거는 한 루틴을 도는 시간을 뜻해요. 자, 한 루틴을 1초 동안 도는 시간을 뜻해. 한 루틴이라고 하면 요거 업데이트 루틴을 갖다가 하나를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해요. 처리 단위를. 근데 이게 1초 동안 몇 번을 불러들이느냐가 보통 60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상상할 수가 있냐면 옛날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실제상 그 필름을 갖다가 정지된 사진이죠, 사진. 한 컷 한 컷. 이걸 갖다가 계속 회전시켜서 이 앞에서 그걸 막 뿌려주게 돼서 이게 동영상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그 영화 촬영은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멈춰 있는 그 사진들을 연속 동작으로 계속 찍는 거죠. 필름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비밀 방사해서 현재 여기 표현이 됐는데 이게 계속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불과 제 어렸을 때까지도 이렇게 써고 요새는 디지털로 많이 해서 뭐 크게 상관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필름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나 연기자들이 실수를 하면 되게 욕을 많이 먹었죠. 필름을 다 버려야 되니까. 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속도 있죠, 이게. 사람은 이게 초당 30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30번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깜빡임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뭐 약간 둔한 사람들은 20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초당 20번의 그 정지된 영상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보인다고 해요. 그럼 쾌적하게는 30번이고 30번 이상이 뭔가 지나갔을 때는 그냥 움직이는 걸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해서 뭐 보통은 초당 30번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업데이트는 뭐냐면 얘랑 똑같아요. 영사기가 지금 현재는 계속 지나가는 속도 있죠. 초당 60프레임이 지나간다면 얘가 60번이 불러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계속 지나가죠. 이것처럼 얘는 영사기가 만약에 30번이 지나간다 그러면 얘가 30번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업데이트를 보실 때는 이 영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번이 계속 1초에 초당 들어오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횟수 프레임. 그래서 통상적으로 60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델타 타임이 뭐냐면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을 뜻해.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60번이 돈다고 했으면 1초 나누기 프레임. 이게 델타 타임이라고 합니다. 델타라는 의미는 뭔가 그 미분에서도 보면 뭐 변화를 뜻해요. 변화를 보통 델타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변화. 그래서 델타 타임이라고 하는데, 자, 초당 60프레임이라고 하면 초당 60프레임. 1초를 60으로 나눈 거겠죠. 그럼 델타 타임이 몇 초 들어옵니까? 1을 60으로 나눠 볼까요? 그러면 1을 60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1 나누기 60 하면 0.016이네요. 0.016 0.016 그죠? 그래서 델타 타임이 0.016 들어오는구나. 자, 해서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프린트하고, 자, 이걸 바로 타임.델타 타임하고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시간 관련된 묶음. 아까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타임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이거 앞에 소문자죠. 그래서 이게 변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직접 출력을 해보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막 지나가는데 통상적으로 좀 멈춰볼까요? 이제 멈추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0. 그때그때 달라요. 얘네들이 뭐냐면 어차피 이게 CPU에서 뭐 계산해서 도는 거라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평균 프레임을 뜻해요. 통상적으로 쭉 찍히는 거 보니까 0.009 정도, 0.009 정도 찍히네요. 0.009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0.009가 찍히는데 89 정도 찍힌다는 거 보면, 이게 현재는 제 PC 같은 경우에는 한 120프레임 정도, 10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초에 100프레임 정도, 12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0.008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60이라고 나눠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1초에 얘가 불러지는 속도가, 이 업데이트가 지금 찍어보니까, 자, 160번이 들어와요. 그죠? 160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게 160번이 들어오고 0.007 120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냥 깔끔하게. (0.008) 곱하기 110 정도? 110 정도 해볼까요? 110, 0.008이네. 0.88이네요. 120 곱해볼게요. 한번 다시 0.008 곱하기 120번을 0.008 계속 더해 곱해보니까 결과값이, 자, 0.009 한 121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21번 그죠? 이게 해서 자, 현재 내 PC 같은 경우에는 121번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자,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자,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눠보면, 자,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 시간이 들어오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령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신 PC가 있고요. 자, PC를 하나 샀어. 최신 PC. 제가 최신 PC를 샀는데 얘는 되게 빠르겠죠. 엄청 빨라. 그래서 얘는, 자, 1초 뒤에 봤더니, 그냥 우리 가정 좀 작게 가정할게요. 제가 121번 들어왔는데 좀 작게 가정해서 4번 들어온다고, 4프레임이나 불러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최신 구형 PC가 있는데 얘는 1초에 2번밖에 안 불러. 1초에 2번.
2프레임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업데이트가 그럼 4프레임이라는 거는 업데이트라는 게 몇 번 불러져요? 4번이 1초에 4번 불러지고 얘는 업데이트가 1초에 2번 불러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한 프레임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업데이트하는 코드 안에서 자, 지워볼게요. 업데이트라는 코드 안에서 자, 이거 한 번씩 부를 때마다 현재 P는 아까 그 이동 공식 알려드렸죠? 자, P는 P0 더하기 VT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자, 현재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3m씩 가보세요 하고 뭔가 위치 값을 이렇게 더해줬어. 3m씩 계속 가보세요. 현재 위치에 그걸 다시 넣었다고 가정을 해요. 3m씩 가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최신 PC는 아까 4번 부른다고 했잖아요. 4번이 불러져. 최신 PC. 구형 PC는 2번이 1초 뒤에 얘는 2번만 불러져. 그러면 3m씩 프레임당 3m씩 간다 그러면 3333 해서 얘는 12m 1초 뒤에 12m를 가겠죠. 얘는 구형 PC는 어때요? 6m 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혼자 즐기는 게임 같은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네트워크 게임 같이 뭔가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들은 PC가 좋으면 좋을수록 빠르니까 뭔가 이득을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프레임 단위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최신 PC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형 PC가 있으면 자, 얘는 4번이 불러지고요. 얘는 2번이 불러지겠죠. 그럼 1초에 프레임마다 뭐 3m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초에 도달할 거리를 갖다가 지정을 해놓고 나서 3m 지정을 하고 나서 이 뒤에다가 초당 프레임을 나눈 델타 타임이라는 걸 곱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4번 부르니까 1초를 최신의 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1초를 4로 나누겠죠. 그럼 얘는 0.25초씩 들어와요. 0.25초 들어올 거고, 구형 PC는 2번만 온다 그랬으니까 1초를 2로 나누겠죠. 그럼 0.5라는 시간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0.55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한 번씩 호출될 거고, 얘는 최신의 PC는 0.25마다 한 번씩 해서 총 4번이 들어와요. 자, 해서 어떤 주인공 캐릭터가 현재 위치에서 3m만큼 가는데 뒤에다가 이제 델타 타임을 곱해주게 되면, 그죠? 1초가 지났을 때 어때요? 3m면 3 곱하기 0.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3 곱하기 0.25 해볼까요? 자, 3 곱하기 0.25 하면 자, 0.75죠? 0.75. 자, 여기서 0.75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 0.75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0.75 이동하고, 이 다음엔 2-14 0. 얼마나 이동하나요? 2-14에서 1.5 정도 갈 거고요. 그죠? 1.5m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또 0.7을 곱하면 2.25만큼 갈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가요? 여기서 3 이렇게 가겠죠? 도달이 되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초당 프레임을 나눠서 계산이 되고, 얘는 구형 PC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0.5가 지났을 때 3 곱하기 0.5 하면 1.5죠? 1.5m 가고, 두 번째 1.5m, 3 해서 1초 뒤에 가는 거리는 똑같게 이렇게 됩니다. 해서 다만 이제 최신의 PC는 여러 번 불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이는 거고,
구형 PC는 두 번밖에 안 불러지니까 자 이렇게 좀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여도 자 같은 거리를 가니까 손해를 볼 일은 없겠죠.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1초를 프레임으로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뭔가 거리를 이동할 때 자 1초 뒤에 내가 1초 뒤에 반응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때 1초 뒤에 내가 여기 서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1초 뒤에 내가 3m 갈 거야 라고 했으면 3 곱하기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는 거 있죠. 요거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는 걸 곱해주면 이게 최신 PC에서는 막 예를 들어 120번이 불러더라도 1초를 120번으로 나눈 시간이기 때문에 120번이 불러지면 그죠? 120번이 불러져서 누적이 되면 이게 3m를 가게 되는 거고 구형 PC에서 예를 들어서 12번밖에 안 불러진다. 그러면 1초를 12번으로 나눈 시간으로 쪼개서 누적시키기 때문에 이게 1초 뒤에 당연히 3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120번으로 가는 건 1초 뒤에 이렇게 120번 나눠서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고 12번 불러낸 애는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겠죠.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1초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는 구형 PC나 시장 PC나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자, 결론. 이동,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고는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준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동, 확대, 축소, 회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준다. 됐죠? 자, 됐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자, 이거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하나 해볼게요. 요것도 많이 몰라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코딩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요까지는 코딩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보는 시간이고 이거 다음부터는 바로 프로젝트 들어갈 거라서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 시간까지만 지금 잠깐 뭐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뭐 이동 공식에 의해서 뭐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뭐 프로젝트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3D 오브젝트에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안 따라해도 되니까 자, 큐브 하나 만들고요. 자, 큐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여기서 스크립트 제가 하나 무브라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소품실에서 이렇게 해서 move 자, move라는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어서 이 스크립트를 자, 여기 그 대본을 갖다가 큐브한테 전달을 하고요. 자, 했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이 방향으로 좀 조절을 해서 자, 큐브의 움직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자, 메인 카메라에서 얘 잠깐 지워볼게요. 이제 문제 쓰질 않으니까 저희가 자, 리무브 컴포넌트로 사라지게 하고 자, 큐브에서 자, 무브 한번 열어서 제가 얘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P0 더하기 이동 공식은 뭐냐면 P는 P0 더하기 VT라고 했죠. VT 해서 자,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속력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라고 했죠. 그래서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좀 더 풀어서 쓰면 P는 P0 더하기 S 곱하기 방향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속도가 아니라 속력 곱하기 방향. 속력과 방향이 같이 곱해진 게 얘잖아요. 속도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좀 움직여 볼 건데 자, 현재 트랜스폼 현재
큐브가 갖고 있는 요거 트랜스폼 있죠? 원래는 겟 컴포넌트에서 이런 것들 다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겟 컴포넌트에서 내 몸에 붙어 있는 레고 블록을 갖고 와서 구현해 주는 건데,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하도 빈번하게 쓰니까 갖고 있어요. 그냥 굳이 안 해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트랜스폼의 포지션 위치 이동만 해볼게요. 는 현재 위치에서 현재 P0 현재 위치에서 얘는 앞으로 갈 위치고요. 현재 위치에서 속도를 가령 예를 들어서 5 정도만 주고요. 속도, 자 방향, 그 다음에 벡터 3 방향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이트 곱하기, 자, 이동할 때는 무조건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줘야 프레임마다 동기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복되는 거 약식으로 코딩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놓고 얘를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죠? 자, 속도를 5만큼 해서 이거 아시죠? 이거 뭐 원래 get component transform에서 tr하고 get component에서 내 몸에 붙어 있는 레고 블럭 트랜스폼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사실은 이렇게 tr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역 변수로 둬야 여기 스타트에서도 쓸 수 있고 업데이트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tr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씁니다. 어떠한 레고 블럭이든 내 거는 다 이렇게 식으로 갖고 와서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트랜스폼이라고 했냐면, 그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매 순간 매번 계속 겟 컴포넌트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냥 해줄게,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해줄게 해서 트랜스폼 이 안에 알아서 담겨 있습니다. 그 레고 블록 자체가 트랜스폼에 레고 블록은 알아서 담겨 있고, 또 마찬가지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본인 자신을 뜻해.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있죠. 그럼 이 게임 오브젝트라고 뜻하는 건 얘 본인 자체예요. 이 자체도 얘 또 트랜스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트랜스폼 하면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위에 같은 표현이나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얘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내 거의 게임 오브젝트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걸로 미리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여 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저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싹 가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쵸? 자, 오른쪽 이동 잘 하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자,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점 해도, 트랜스폼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레고 블럭이잖아요. 트랜스폼 점 해도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얘도 내 자체가 갖고 있는 거야. 라이트 방향. 그래서 얘도 움직여도 똑같이 얘도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자,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만 알려드리고 뭐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벡터 3는, 자, 벡터 3는 어떻게 보면 자료형이거든요. 자료형 dir 하면 얘는 자료형이에요. 추상적이죠. 자료형은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변수에다 갖다 써야 되는데, 자료형 자체는 자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트 누가 소유된 게 아니잖아요. 자료형. 근데 자료형 컴마 뭔가 라이트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월드를 의미해. 뭐냐면 요거 이 공간상에서 절대 좌표치 나침반에 해당되는 거 좌표축을 얘기하고요. 자, 트랜스폼 라이트는 뭐냐면, 트랜스폼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얘잖아요. 레고 블록이잖아요. 해서 얘 오른쪽 방을 뜻해.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보시면, 자 얘를 회전을 좀 해볼게요. 회전. 그래서 로테이션 방향으로 내가 그 Z축으로 한 45도만 기울여 볼게요. 45도. 이게 틀어졌죠? 틀어진 상태에서 자 트랜스폼 라이트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리고 얘를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로 변하면 로컬 방향이 이렇게 나오고 글로벌 방향이 이쪽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방향은 벡터 3 추상적인 의미의 이 방향을 뜻하고, 자 로컬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잠깐만요, 뭐 하나
자,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자, 윗방향으로 날아가죠. 45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로컬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의 라이트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로컬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고, 얘를 벡터 3라고 하면 얘는 추상적인 자료형이잖아요. 색깔 자체도 지금 이렇게 클래스명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라이트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뭘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해요. 로컬이 아닌 자, 요거 글로벌 방향을 의미한다 해서 바꾸면 자,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요거의 차이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VR이랑 이런 거 만들 때 아까 제가 만든 그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저 벡터 3점 라이트 방향과 현재 그 도트곱 있죠? 내적 구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벡터 3 도트라는 게 있어요. 도트 내적을 구하는데 현재 라이트 방향이랑 자, 내가 트랜스폼이 쳐다보고 있는 라이트 방향, 로컬 방향과 이렇게 해주면 결과값이 뭐다? 결과값이 자 도트 그러면 앞에 플로트로 돼 있죠. 반환값이 플로트입니다. 그러면 이건 코사인 세타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플로트 코스 이렇게 해주면 현재 내가 보는 그 라이트 방향과 이 사이각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랑 그럼 요게 사이각 몇 도요? 45도. 코사인 45도 값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벡터를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뭐 이동 공식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벡터 3랑 트랜스폼 라이트 두 가지 차이점.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